김재주 씨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았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김승현 씨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짓말을 했다기보다 네. 거짓말할 상황을 만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갓 이제 연예계 데뷔하고 이제 왕성하게 열심히 이제 활동을 네. 하던 중에 그 학교 선배를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와 이제 사귀면서 그 선배와 사이에서 예기치 못하게 소중한 생명 아이가 생겨갖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연예계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었고 또 어린 나이에 그 아이가 생겼다라는 거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를 누구에게 선뜻 말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뭐 제 가까운 저희 가족이나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피치 못하게 뭐 팬분들이나 이 방송계 쪽에 이제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왔죠. 거짓말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예.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기도 정말 어려웠을 것 같고 결국은 나중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좀 더 빨리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늦게 이제 말씀을 드려갖고 부모님도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우셨고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그 당시에는 저와 그 아이 엄마랑 같이 둘이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뭔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선뜻 쉽지가 않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 때문에 대중을 속이게 됐잖아요. 그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어릴 때, 너무나 젊을 때라 감당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맞아요. 말이죠. 뭐 이제 속이려고 속인 거라기보다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단 겁이 났고 무서웠어요. 제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는 제가 이런 상황인 거를 빨리 대중들에게 알리고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 엄마한테도 상처가 됐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큰 상처가 됐고 저도 은둔형 연예계 생활을 하게 되고. 예. 근데 그때 왜 기자회견을 해서 그걸 밝힐 때까지 그 용기, 그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집 앞까지 이렇게 찾아오는 아주 파파라치 같은 그런 집요한 기자분이 계셨는데, 그 기자분이 이제 알게 되셔갖고 저에게 먼저 확인을 한 뒤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승현 씨, 그래서 이 사실이 맞습니까?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래갖고 그때는 바로 얘기를 했군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상황이 잘 됐다. 언젠가 내가 이 사실을 빨리 고백을 하고 싶었는데 이 기자분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고백을 하고 대중들에게 사과할 게 있으면 그리고 이해를 빨리 돕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그 기자분이 그때 당시에는 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맙기도 합니다. 예. 아이돌 스타가 미혼부라고 밝힌 이후에 그 연예계 생활, 어땠을까요? 뭐 일단 대중들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기자회견 한 뒤에 다들 돌아섰고요. 예, 인기는 뭐 한순간에 이렇게 추락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또 편견도 안 좋았었을 거예요. 그 당시는.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제 아이 있는 애기 아빠라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제 저것 때문에 한순간에 추락한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뭐 그런 것 때문에 혼자 이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같이 함께 네. 또 고생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네. 저도 또 아이를 생각해서도 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다시 연예계 생활을 복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생겨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공연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대학로에서 연극을 다시 그러셨구나. 예, 시작을 해서 네. 꾸준히 뭐 연극 공연도 하고 각종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버텨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5년 동안 그랬으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정말 가리지 않고 행사들이란 행사는 다 했습니다.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하게 그다음에 뭐 돌잔치부터 해서 뭐 칠순 환갑잔치부터 해서 뭐 결혼식 사회부터 해서 가리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단단해진 계기가 또 찾아온 게 있었다면서요? 무엇보다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네. 분들이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미혼 엄마들이 네. 아이고. 그래서 승현 씨처럼 이렇게 아이 혼자 키우는데도 꿋꿋하게 지금까지 잘 버텨오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용기와 희망을 얻는다고. 와. 그래서 더 방송하는 데 있어서 네. 책임감을 갖게 되고 정말 일에 대한 소중함도 다시 느끼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 김승현 씨는 그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제 생긴 게 잘못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예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떻게 지탄 아닌 지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특히나 미혼부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생소한 개념이었고. 그럼요. 20년 전인데. 그러면 오히려 그걸 밝히기도 사실 어렸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용기 있게 밝히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도하시진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용어 자체가 이제 미혼모에서 한부모 가정 이런 식으로 용어 자체도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어린 나이지만 어떤 가정 소중한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어떤 책임감, 그다음 그걸 또 해서 사회로 공론화시켜서 어떤 사회가 바뀌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던 점들, 이런 점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신 모습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중한 딸이 지금 2살? 22살? 네, 지금 22살입니다. 그래요. 많이 예. 컸네요. 아빠하고 친구 같겠어요. 친구 같고요. 때로는 저에게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면서 저를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겠지. 22살인데. 네, 그래서 뿌듯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딸아이가 그 공학계도 네. 또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요즘 같은데 요즘 어려운데. 네, 네. 아이가 돈을 벌어요? 네. 취업을 했어요? 와, 어. 그 집 경사났네. 네, 근데 아직 네. 그 돈 번 거에 대해서는 아직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쓰고 축하해요. 살면 뭐 되죠. 축하할 일이네. 예. 근데 축하할 일이 많아요. 또 결혼도 하시고. 네. 잘됐다. 요즘 재밌으시죠? 좋으시죠?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 아이를 보면서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저 친구는 아이 때문에 연예계 생활 못하고 이렇게 추락한 거야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오히려 네. 반대로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포기하고 연예계를 은퇴를 했다라면 예.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했고 그렇죠. 또 한부모 이제 힘드신 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도 못 전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더 오기를 갖고 아이 때문에 내가 연예계 생활을 못한 게 아니고 추락한 게 아니라 더 오히려 지금은 아이 때문에 오히려 방송 살림 예능하는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됐고 더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용기, 희망, 잃지 말고. 오기를 갖고 음. 더 열심히 사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김승현 씨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로 네. 행복을 기원합니다. 네. 자, 다음 사연 같이 나누겠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결혼이 늦어졌던 저는 47세에 국제결혼 업체를 찾았습니다. 큰 돈을 주고 계약을 한 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지만 한국에서 사진으로 봤던 여성들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급히 다른 여자를 소개해줬고
저는 이것도 인연이라는 마음으로 그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국제결혼업체는 알고 보니 사기 집단이었고 제가 결혼한 여성의 신분과 정보 또한 거짓투성이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일 수 없었던 제 결혼 생활은 결국 110일 만에 끝나버렸고 저는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에 양육비를 보냈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안재성입니다. 예. 처음에 국제 결혼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거였을까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예. 잘 사시더라고요. 아이들을 낳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예.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국제 결혼에 앞서서 진솔한 마음의 편지를 쓰셨다고 들었어요. 결혼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많이 알아봤고 그 나라 말도 좀 배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A4 용지 한 5장 분량으로 예. 지금까지 살아온 거 예.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 마음에 들면은 결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전달을 했죠. 그럼 그 편지를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브로커? 중간에 계신 분한테? 왜 웃음이 나냐면은 예. 그 편지를 여성이 읽어봤으면은 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쓰레기통에 찢어져 있더라고요. 안 했어요? 아이고, 예. 그러면은 그 편지를 전달하지도 않은 채로 그곳에 흡족할 만한 여성이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까? 처음에 여성들 3분 정도를 예. 이제 사진을 보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들 마음에 들어요. 그 이제 믿고 갔죠.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갔더니. 갔더니 예. 첫 번째 여성은 그 아파서 못 나오고 두 번째 여성은 그 딴 나라로 갔고 세 번째 여성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고? 예. 예. 뭐예요? 하루 이틀 만에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명을 아무도 못 만난 거예요. 아무도 못 만났어. 어머나, 어머나. 그러면 그리고 그냥 돌아오셨어요? 그 당시에 1,300만 원이었는데 예. 3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나중에 이제 500만 원을 주는 건데 저는 네. 기분 좋게 1,000만 원을 줬어요. 주고 제대로 좀 해달라. 예. 당신들이 신경 쓰면은 잘 될 수 잘 될 있는 수- 것이 중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산을 보기 시작했는데 여러 명을 보여주긴 했군요, 그러니까. 그게 장사 속의 수법이에요. 여러 사람을 보여주면서 예. 거기서 이제 자기들은 할 일을 다 했다. 아하. 이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속임수가 나오는데 예. 제가 생각했던 그 여성을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예. 찾아온 거예요. 길에서요? 예. 그 여성은 결혼할 여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성도 그거를 이제 유혹을 해야 되니까 돈 많고 괜찮은 남성이 있다. 예.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준단다. 그러니까 이 남성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그 맞선 장소에 올 때 그 돈도 주겠다. 예. 그러니까 여성이 안 올 이유가 없죠. 가능하니까. 지금 그 브로커에 의한 국제 결혼, 이 사기 결혼을 당하신 참나. 건데 요즘에 이런 경우가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결혼 국제 결혼 중개 업체가 네. 서로의 신상 정보를 이제 거짓으로 알려주거나 네. 아니면 이제 중개 수령 받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음. 그다음에 특히나 또 이제 그 외국 여성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이제 혼인 신고를 해서 예. 혼인 신고가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는 음. 이혼하자고 막 졸라대거나 아니면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네. 예. 그럼 좀 이렇게 믿을 만한 업체가 어딘지 이렇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예, 원래 정상적인 국제 결혼 중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의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요. 뭐 일정 기준 이상의 자본금하고 보험금을 이제 갖춰야지만이 정식으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식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확인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전무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한 거죠. 예. 부모님한테도 알리고 또 주변에 친구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 얘기를 해보셨으면은 뭐 본인은 굳게 믿고 있어도 주변 분들이 좀 약간의 좀 이상한데 이상하다, 이럴 뭐 얘기를 좀 해주셨을 텐데 그런 건 얘기를 안 해보셨나요?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먼 나라를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또 부모 형제 말씀하셨는데 부모 형제가 국제 결혼 전문가라면은 해결할 방법이 생길 겁니다. 예. 그렇지만
수만 가지의 사기 수법이 있는 국제 결혼에서 예. 피해를 안 당하기에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적어요. 예, 그리고 뭐 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네.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계약 관계에서는 뭐 계약금을 주고 뭐 네. 중도금 그다음에 뭐 잔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저런 중개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300, 500 주기로 했는데 그쵸. 아예 잘해주세요 하면 1,000만 원을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 순간부터 손을 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상남자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남이가 남자가 막 그냥 한 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예. 사실은 그 잘못된 거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막 남자라 팍 이것도 있지만 더 잘해줄 줄 알고 그랬겠죠. 예. 그래서 그 여성분이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07년 정도가 되는데 예. 한국에 와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며칠 지나자마자 왜 차 안 사줘? 왜 집 안 사줘? 얘기 들었던 거 하고 다릅니까? 예.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래서 내가 나이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많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네 나이는 몇 살이냐 했더니 20살, 만으로 19살. 어머, 제 나이는 47세였는데 그때 이놈들이 제 나이를 40세로 바꾸고 여성의 나이는 26세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한국에 와서 27일을 살았는데 다시 그 고향에 갔어요. 네. 보내달라고 하니까. 근데 네. 그때 큰 사건이 났어요. 보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은 자주 했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안 오니까 제가 또 갔죠. 예. 하셨어요. 예. 갔더니 예.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기가 누구 애기인지도 몰라. 누구 애기인지를 모르는 거 내 애기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도 제 얘기라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이 밝혀졌지만 네. 그 세월이 한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면 예. 그 아이가 한 10살 될 때까지는 내 아이로 알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건 거기서 키웠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예, 제가 10년까지? 생활비를 계속 예, 보냈으니까. 예, 왔다 갔다 하시고 중간에? 예. 못 갔어요. 10년 동안? 예. 왜 그러냐면은 너무 힘들어서 예.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못 간 거예요. 예. 그리고 어쨌든 계속 연락은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네, 도저히 네. 안 되겠다. 나이도 먹어가고 하니까 2017년에 제가 우즈벡을 갔어요. 예. 애기랑 싹 데리고 오겠다. 아. 그런데 갔더니 예. 이 여성이 나를 버린 줄 알고 다른 남성과 결혼했어요. 그리고서 딸을 또 낳았어요. 거기서.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가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회포를 풀고 이 애기가 내 애기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 여성도 때마침 그 남자하고 이혼하고 여자의 딸을 있고 그러면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잖아요. 아들은 제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이 딸도 내 딸처럼 생각해서 내가 잘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오기로 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 왜냐면 정확해야 되니까 애기 모근을 뽑아오니까 90% 불일치. 참.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 생활비도 보내주고 네. 어쨌든 이것도 운명이니까 예. 내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다시 잘 살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네. 그거를 할 이제 수가 마음이 용납을 안 그럼요. 하셨네요. 용납을 안 하더라고. 예. 그럼 이제는 연락이 와도 연락 끊으셨어요? 스스로가? 예. 아유.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예. 그게 젊으니까 아직. 네. 김승현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들으면서 계속 아이고 하셨는데. 아니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너무 그 고지것대 다 믿고 네. 이렇게 한 번의 의심도 없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는 좀 냉정하게 현실을 좀 인식하고 판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냉정하게. 네. 그럼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이런 조짐이 보이면 이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면 경험으로 어떤 게 그럴까요? 선교제 후 결혼. 지금은 빠르면은 아침에 가서 점심 때 결혼하고 저녁에 합방을 해요. 아이고. 이것이 국제결혼 현실에 지금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부나 또는 개인이나 중매자들이
연착을 시켜서 한 번 가는 거, 두 번 가는 거 큰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페이스북 화상 채팅을 통해서 많이 또 하니까. 번역을 잘 되니까 번역을 해서 최소한 몇 달간 정도 아, 통화를 한 또 다음에 교제도 좀 하고 한 예, 다음에 예. 판단해라. 예, 예. 네. 이분 말씀은 선소통 후 결혼.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죠. 요새 이혼하려면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게 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혼인의 숙려 기간도 필요해 네. 보여요. 그 사람을 그러네요. 알아야 사실은 그 사람과 계속해서 장래를 함께 할지를 결정할 네. 수 있는데 네. 지금 제도 하에서의 국제 결혼은 사실은 그걸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중개업자처럼 사기를 치는 사람들 나타날 수밖에 네.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을 네. 제도적으로 좀 보장하는 게 좀 법적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나오셔서 그 아픈 과거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바람 같아서는 좋은 짝이 좀 나타나셔서 그렇게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노력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하시고요. 꼭 좋은 짝을 만나셔서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